어흥 호랑이 여행입니다. 오늘의 여행 이야기는요, 북촌 한옥마을과 익선동인데요. 두 곳 모두 한국의 전통미를 엿보려는 외국인들까지 찾아드는 서울의 핫플레이스입니다. 북촌은 조선시대 한양도성을 가로지르는 청계천 북쪽에 있다 해서 붙여진 명칭인데요. 그 옛날 하급 관리들 대부분이 경복궁 서쪽인 서촌에서 살았던 것에 비해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에 있는 북촌은 주로 고위층들이 모여 살던 조선시대 대표적인 부자 동네였답니다. 하지만 지금의 북촌 한옥마을은 그때의 모습이 아니고요. 일제강점기 때인 1920년대에 계획적인 재개발로 새로 조성된 모습이랍니다. 익선동 한옥마을도 그때 같이 개발된 우리나라 최초의 뉴타운입니다. 근데요, 당시 이곳이 뉴타운으로 변신하게 된 이유가 참으로 놀라운데요. 특히 이 뉴타운을 만들어낸 주인공을 알고 보니 정말이지 존경스러웠답니다. 그 주인공이 누굴까요? 바로 당시 국내 최초 부동산 개발업자인 정세권입니다. 경남 고성 출신인 정세권은 1888년생인데요. 20대 초반에 고향에서 면장으로 일하던 시절에 동네 초가집들을 기와집으로 개량하면서 건축에 눈을 떴다네요. 하지만 한일합병 이후 면장 월급을 일제에게 받는 게 싫어서 그만둔 뒤에 32살 때인 1919년에 경성으로 올라왔답니다. 이때 사업가가 되기 위해 정세권이 들고 온 돈은 2만 원이었다는데요. 이는 당시 근사한 기와집 두 채 값 정도였답니다. 하지만 정세권이 상경할 때만 해도 조선인들이 회사를 설립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답니다. 왜냐고요? 1910년에 조선을 집어삼킨 일제는 일단 조선인들의 경제활동을 막기 위해서 회사령이라는 걸 발표했는데요. 이는 총독부 허가를 받아야만 회사를 차릴 수 있는 제도였기에 조선인들이 회사 좀 차릴라 하면 이런저런 꼬투리를 잡아서 허가를 내주지 않았기 때문이랍니다. 하지만 1919년 전국을 휩쓸었던 3.1운동 여파로 이듬해인 1920년 회사령이 폐지됐는데요. 이때 정세권이 조선인 최초로 건축회사를 설립한 겁니다. 하고 많은 사업 아이템 중에 정세권이 건축에 뛰어든 건 당시 경성 인구가 급작스럽게 늘어난 시대 상황을 정확하게 간파했기 때문입니다. 한일합병 이후 일제는 8년 동안 토지조사 사업을 대대적으로 펼쳤는데요. 하지만 그 시행법을 잘 몰라서 자신들이 농사지어오던 땅을 고스란히 뺏긴 농민들이 엄청 많았답니다. 그렇게 일제가 부린 꼼수로 인해 땅을 뺏긴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경성으로 꾸역꾸역 몰려든 데다 일본인들까지 눈에 띄게 증가하는 걸 눈여겨보면서 주택난을 예감했던 겁니다. 애초 일본인들은 남산에 있던 조선 총독부 주변인 명동, 충무로 일대에 모여 살았는데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일본인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청계천 넘어 종로로 야금야금 밀고 들어온 겁니다. 그러자 1926년에 아예 경복궁 안으로 들어온 조선 총독부는 종로에서 살아오던 조선인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도시 미관을 명분으로 초가집을 허물고 일본식 2층 집만 짓도록 했답니다. 그러니 돈이 없어서 2층 집을 짓지 못하는 조선인들은 집을 팔 수밖에 없었고, 집이 나오는 족족 일본인들이 사들이면서 조선인들은 변두리로 밀려났답니다. 그러면서 일본인들이 북촌까지 슬슬 넘보기 시작했는데요. 그동안 떵떵거리며 살던 고위층 양반들이 쪼그라들면서 내놓은 집들이 많아지자 그걸 인수해서 일본식 가옥으로 지으려 하는 걸 확 막아버린 사람이 바로 정세권입니다. 당시 일본인들이 눈독 들이던 북촌 집들을 재빨리 사들인 정세권은 고위층들이 살던 덩치 큰 한옥들을 여러 채로 쪼개서 지은 소형 한옥으로 팔았는데요. 평수는 작지만 나름 실용적인 개량 한옥이었답니다. 100평짜리 집 한 채보다 20평짜리 5채를 파는 게 더 남는 장사라서 그런 걸까요? 아니랍니다. 이는 한 가구가 살던 곳에서 여러 가구가 살 수 있으니 인구 증가에 따른 주택난 해결책이었고요. 무엇보다 조선의 중심 구역만큼은 일본인들이 발을 들이지 못하게끔 한 방편이었는데요. 큰 집을 쪼개서 다닥다닥 붙인 좁은 집인데다 조선 스타일인 한옥이 불편한 일본인들 입장에선 에이, 나 저런 집 안 사 하게끔 만든 겁니다. 반면에 작은 집을 원하는 조선인들에겐 저렴하게 팔면서 목돈이 없는 서민들에겐 형편에 따라 월부로 판매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켜 주었답니다. 그렇게 일본인들의 북촌 진출을 막은 정세권은 동시에 가세가 기운 왕족들 집이 있는 익선동을 기웃대는 일본인들 움직임에 역시나 한 발 앞서서 왕족들 집들 뿐만 아니라 일대 토지를 매입해서 서민들에게 딱 맞는 집을 지은 게 지금의 익선동 한옥단지랍니다. 그러니 일본인들이 눈을 돌린 곳이 바로 광희문 밖에 있는 신당동이었는데요. 광희문은 조선시대 한양도성 안에서 죽은 사람들 시신을 내보내는 시구문이었기에 신당동 일대는 줄곧
공동묘지였답니다. 그래서 당시 지방에서 올라온 가난한 사람들이 공동묘지 주변에 움막집을 짓고 살았는데요. 1920년대 말에 공동묘지를 다른 곳으로 옮긴 후에 일본인들이 움막집 사람들을 몰아내고 공동묘지 자리에 대규모 문화주택 단지를 조성한 겁니다. 문화주택은 일본식 집에 응접실과 서재 같은 서양 스타일을 가미한 최신식 주택으로 1930년대 당시 부자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는데요. 실내 화장실과 욕실, 널찍한 부엌에 가정병실까지 만들어서 부잣집 만화님들이 특히 좋아했다네요. 그러다 보니 화신백화점 사장 박흥식이 문화주택을 경품으로 내거는 마케팅 전략을 펼치면서 당시 라이벌인 동화백화점을 망하게 할 만큼 문화주택 열기가 뜨거웠답니다. 그러니 돈 좀 있다는 지방 지주들까지 땅 판 돈을 들고 와서 문화주택을 사대는 바람에 집값이 폭등했다네요. 이렇듯 부동산 투기 원조였던 신당동 문화주택 가운데 지금까지 유일하게 남아있는 집이 바로 박정희 가옥인데요. 1958년부터 5.16 쿠데타 이후 1961년 8월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공간으로 이사할 때까지 살던 곳이라니 군부 쿠데타가 이 집에서 구상된 거네요. 일제가 이렇게 부자들이 환호하는 문화주택을 지어댈 때 정세권은 여전히 우리 서민들을 위한 집을 지었는데요. 정세권이 지은 한옥단지는 북촌과 익선동뿐만 아니라 해화동, 성북동, 창신동, 왕십리 등 경성 외곽으로 퍼져나갔답니다. 그러자 당시 총독부 건축기사로 일하며 유명해진 한 조선 건축가는 정세권을 두고 전통 한옥 양식을 파괴한 집장사꾼이라며 비난했지만 조선인들만 살 수 있는 집을 지어서 일본인들을 밀어낸 정세권은 건축으로 항일운동을 한 사람입니다. 정세권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북촌과 익선동 한옥마을은 없었을 겁니다. 아마도 일본식 주택으로 가득했거나 아니면 그 꼴이 보기 싫어서 갈아엎고 아파트 단지가 되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어쨌든 한 해 평균 300채를 지었다는 한옥이 불티나게 팔리면서 정세권은 조선을 대표하는 부동산 재벌이 됐는데요. 당시 경성에는 3명의 왕이 있었답니다. 유통왕, 박흥식, 광산왕, 최창학, 건축왕, 정세권인데요. 화신백화점 사장 박흥식과 광산재벌 최창학이 일본군에 전투기까지 헌납하며 친일파 노릇을 할 때 정세권은 민족운동에 돈을 쏟아부었답니다. 조선상품 애용으로 자립경제 이룩하자는 취지로 시작한 조선물산 장려운동과 항일단체인 신간회에 거금을 후원한 정세권은 특히 일제의 한글말잘 정책에 맞서서 은밀하게 우리말 사전을 만들던 조선어 학회엔 통큰 후원자였답니다. 새빵을 전전하던 그들에게 2층짜리 건물을 지어 기부했고 모든 운영비까지 지원한 건데요. 하지만 사전을 만들던 회원 33명이 검거된 조선어 학회 사건이 터진 1942년에 정세권도 끌려가서 혹독한 고문을 받은 것도 모자라 개발을 위해 사둔 뚝섬 일대 땅 35,000평을 강탈당했는데요. 2019년에 개봉된 영화 말모이는 바로 이 조선어 학회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식 집을 지으라는 총독부 강요를 단호하게 거부하면서 한옥만 짓던 정세권은 결국 건축 면허증까지 박탈당했답니다. 이로 인해 사업이 확 기울어져서 자신의 생활까지 힘든 상황에서도 조선어 학회 사건으로 수감된 이들의 가족들을 뒷바라지했다네요. 조선어 학회 사건 당시 일본 경찰이 압수했던 16만 개에 달하는 우리말 뜻풀이 원고는 1945년 광복을 맞이한 그해 9월 서울역 창고에서 발견됐는데요. 이것을 바탕으로 1947년에 간행된 게 조선말 큰사전으로 학계에서는 일제강점기 조선어 학계 활동을 언어 독립투쟁이라 한답니다. 그 투쟁에 큰 힘을 보탠 정세권은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고향으로 내려갔는데요. 이후 1965년 9월 14일 단칸방 농가에서 78살에 눈을 감았을 때 왕년의 건축왕이 남긴 건 조선어 학회 후배들이 완성한 조선말 큰사전, 곡식을 퍼담는 작은 대박 하나, 밥공기와 수저 한 벌 뿐이었답니다. 일제에 맞서서 악착같이 번 돈을 정승처럼 쓰고 빈손으로 훌훌 떠난 정세권은 현재 국립대전현충원에 잠들어 있는데요. 대한민국 정부는 그에게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했고요. 2021년 3.1절에 오픈한 북촌 한옥 역사관은 정세권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만든 곳이랍니다. 일제강점기에 정세권이 개발한 뉴타운인 북촌 한옥마을과 익선동은 빌딩 숲으로 가득한 서울 한복판에서 기와지붕들이 머리를 맞댄 한옥 풍경이 정겨워서 저도 가끔씩 가는 곳인데요. 그 한옥 골목들을 거닐면서도 미처 몰랐던
건축왕을 알고 나니 정말이지 그분에게 감사드리고요. 그분이 남긴 이 한옥골목이 오래도록 지켜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오늘 얘기 끝. 구독, 좋아요, 호랑이가 부탁해요.